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감사합니다. 혼자서 박수를 쳐주셨네요. 계속 제가 박수 쳐오르 타돼가지고.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오전장에 약간 좀 밋밋하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오후장 맞이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8개의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한 종목을 뽑는 시간 이상형 월드컵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대진표를 보니까 흥미로운 종목들 정말 많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게요. 파란색입니다, 장이. 잘 어울리네요. 아주 뭐 단단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옷 새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따. 반짝반짝하니 그냥. 예. 다이어트 하자는 의미로 이제 네. 안 맞는 옷을 꺼냈는데요. 네, 후회 중입니다. 네. 좋은 생각. 네, 네. 해가 많이 막히네요. 네. 자, 오늘도 멋스럽게 두 분 네. 함께 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8개의 종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아까 전에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자동차 중에서 뭐 나올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겁니다. 기아하고 현대 위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엔터즈 두 가지 나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가 나왔는데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빌보드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8강 3라운드에서는 또 화장품 하면은 예전에 여기서 좀 샀던 것 같아요. 토니모리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항공주가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주, 일동제약 그리고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주에서 현대차 없네. 그러니까요. 저 사실 현대차 좀 기대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 하셨는데 기아하고 현대위아 부품 쪽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다 계속 쓰지 마시고요. 자, 보니까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고개 드는 게 진짜 드는 건가? 약간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 이제는 오늘 새벽에 뭐 모닝쇼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쟁 리스크가 이제 완화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재 쪽에서 좀 덜 이제 압박을 받나? 이러면서 네. 자동차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시동인 건가? 아니면 또 잠깐 시동 걸다 꺼지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죠. 일부러 네. 지난 방송을 봤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맨날 뭐 물어보면 최인호 전문가한테 먼저 물어본다 해가지고 그랬나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먼저 할까요? 장난이고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네. 시동을 이제 거는 건가 어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그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의 안정성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네. 일단 전쟁이 이제 곧 끝나더라도 그 공장에 대한 그런 가동 그리고 바로 수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그런 맞네요. 부분들이 바로 이어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해요. 부서졌죠. 주요 기관 사업들이.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곧바로 그게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저는 생각에 바로 가기는 좀 힘들다. 오늘은 그런 이제 재료에 의해서 네.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석유 국영기업이죠. 아람코에서 네. 이제 현대차와 그 친환경 연료를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도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에 이제 수급을 네.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처음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보복 심리 소비 지수로 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보였는데 이제 네. 이게 좀 계속해서 악재가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떨어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과연 수급이 개선이 바로바로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족하다 그러고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필이면은 네. 이제 세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크립톤이나 네온 생산 시설이 우크라이나에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미루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과대 낙폭을 하고 있던 그런 자동차주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반등세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 자동차 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네. 생산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그게 이제 하반기로 이제 미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반기 쪽까지 미뤄진다. 네. 최인호 전문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자동차 관련주가 지금 오늘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전날도 뭐 이렇게 테슬라도 있고 했지만 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냥 준비 중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수많은 부품, 한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완성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재료라든지 원료, 운송, 그다음에 배송부터 시작해 탁송까지 수많은 것들이 하나에 붙어 있는데 거기다 특히 또 반도체 칩 부분 쇼티지 네. 현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악재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네. 주가도 하방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네. 많이 밀렸는데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회사를 해봐야 크게 현대하고 기아밖에 그게밖에 있습니다. 없죠. 그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좀 이 경영적인 부분이 또 작년에 또 노사적인 또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상태도 불구하고 올스톱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도 상당히 하방에 밀려 있는데 네. 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자동차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려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달러 뭐 이런 게 안정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블룸버그에 보면 보통 원자재 관련된 현물 지수가 34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곡물부터 시작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보면 아직까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히토류 같은 부분이 아직까지 상승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아직까지 이 제조사에 대한 상당한 또 이렇게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 게 하반기 좀 돼야지, 좀 넘어서야지 내년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행사가 되게 많아요. 다 7월부터 시작해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국내 행사를 크게 합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이번 일산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는 여러 가지 쇼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컨퍼런스나 뭐 세미나 이런 포럼들로 이용해서 국내로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해서 그 자동차 시장의 좀 활성화가 좀 될 거라 저는 예상하는데 네. 아무튼 현대, 기아 두 개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가 주는 영향력이 이거 큰가요? 상당하죠. 전기 자동차라는 일단은 프레임을 걸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네. 그러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맨날 안 되면 전 세계에.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아유, 엄청 어렵죠. 안 만들어봐서. 예. 왜 유럽차 탑니까? 유럽차 엔진이 좋아서 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실내 인테리어 국산차도 좋죠. 전 이뻐서 사는 줄 그렇죠. 알았어요. 근데 예. 모터는 예. 사실은 일본에 어릴 때 우리 이 미니카 세대거든요. 어릴 때. 맞아요. 예, 맞지. 네, 미니카 맞아요. 그러니까 모터는 일본이 되게 잘 만드는데 전 세계 다 잘 만들어요. 중국도 잘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애플카도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기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기능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사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선전 광고 보면 밥통을 그냥 끄집어내서 이 밥 보셨나요? 뭐요? 밥통을 그러니까 전기차, 주에 네. 전기차에 밥통을 연결시켜서 밥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 이게 캠핑 가서 예, 캠핑 가서. 예. 좋다. 이게 다목적 캠핑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밥통이라고 하시니까 그 저도 앞뒤 떼버리고 갑자기 밥통이고 못 알아듣잖아요. 호밥솥. 코코밥솥. 쿠첸이다, 쿠첸.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목적 이런 그런 형태들이 많이 좀 많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뭐 40%는 내수 시장, 로컬 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해외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가 좀 되면 지금 공장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자존심이 상했던 자동차 주가들이 네. 상당히 많이 오를 거로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합니다. 네, 일단 바라봐야 하는 게 하반기까지는 예, 바라봐야 하반기입니다. 이제 주가도 고개를 들고 뭐 업황도 낮아지고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오늘 올라간 거의 좀 기술적 반등적인 네. 부분이라고 그냥 저는 아, 이렇게 좀 기술적인 반등이다. 근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수소차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올해 1월하고 2월 정도에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오.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 네. 다 전기차 만들고 있으니까 네네. 수소차를 유일하게 만들어서 그냥 1등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술력이 되니까 1등인가? 좀 헷갈려요.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기술력은 무조건 됩니다. 되는데 돼요? 지금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12월 달부터 그 수소차에 대한 개발을 좀 중단을 한다는 그런 원래 얘기가 그 제네시스가 네. 한다고 네. 다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하락세를 또 보였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수소는 조금 아무래도 전기차가 일단은 내연기관 차부터 안정이 돼야겠지만 네. 전기차 시장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이제 섹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를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면 수소차의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 어쨌든 좀 저 알아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이 올려주시고 계시는 게 네. 트레벨류님께서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이 현기차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그게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의 한 그런 또 그렇죠. 면모가 될 것 여파,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현우 장관님? 일단은 전쟁 지금 사태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결제 대금부터 시작해서 모라토리움이 또 생길 거라는 어찌 보면 지금 되게 불안한 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계속 지금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외 간에 일단은 처방이 유럽이든지 미국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네. 생산되고 모든 것을 좀 빼거나 할 때 상당히 위출한 데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면 갈수록 좀 적자적인 부분, 법인 적자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네. 아까 질문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았더라도 좀 우려하는 게 좀 그 부분입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호재는 보통 조금이네요. 기업이라는 네. 게 보통 지금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비전을 먼저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뭐 실적 발표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통 미리 말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발을 왜 현대수도 스톱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는 땅이 작고 주거지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 높기 때문에 네. 위험을 폭발 지역 같은 그런 등급이 설립됐기 때문에 네. 웬만해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좀 우세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소차로 과연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LPG도 거의 없잖아요. 예. 찾기 힘든데 수소차까지 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차는 좋은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감이 많은 게 아, 수소차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예, 네. 그래서 충전소도 없고. 그럼요. 네. 그렇죠. 충전소가 좀 많아야지 뭐 도저히 차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차의 예. 배 네. 쪽으로 큰 배도 산업 쪽으로 가는군요, 산업화 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둘 중에서 이제 종목도 골라봐야 할 텐데요. 그래야죠.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수혜를 더 많이 입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영우 전문가님 이 둘 네.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대형주를 매집할 때가 아닌가 해서 기아 아하. 골랐습니다. 기아. 기아.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도 기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이즈가 커서 기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어. 알겠어요. 까지 그 기아인데. 네. 항상 그 크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예. 그 기아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이제 4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고요. 네. 현대 위아. 지금 보니까 부품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가 부품주보다 낫다. 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현대 위아 쪽? 아니 완성차가 낫냐 부품주가 낫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실 경기가 위축되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 오히려 완성차가 더 낫다. 그게 그냥 지론이에요.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면 부품 공급도 원활하고 하면 당연히 중소업체들이 네. 힘을 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일단 좀 완성차가 먼저 가야 이걸 부품을 납품하는 네. 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리고 건가요? 두 번째 선택한 이유는 네. 오늘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오를까? 중요하죠. 그 시점에서 제가 기아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네요. 결국에는 이런 기아차 같은 완성차들 큰 종목들이 먼저 가야 하고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부품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 모두 다 완성차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실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네. 선택하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기아하고 현대위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네요. 현대 위아 쪽을 골라주셨어요. 왜 현대위아 고르셨을까요? 기아에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속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 예. 근데 현대비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국 엔진의 조립 라인을 좀 그게 이제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러시아로 옮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가동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아주 현대비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악재가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나마 네. 약간 이제 고개 들기는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확실하게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오늘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의 그런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차트상 보더라도 오늘 일봉상 지금 윗골이 크게 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 네. 부분들이 이제 순간적인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현대위아 지금 대략적인 전략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까지 좀 네. 봐주세요. 네, 현대위아는 목표가 이제 7만 원. 네, 7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다시 한번 자동차 산업이 재개가 될 때 네. 그때 꼭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엔진 모듈이라든지 예. 동력 전달 장치라는 그런 사업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 모두의 그런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저점 매수 기간만 잘 잡는다면 산업이 재개될 그런 신호만 잘 잡는다면 네.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호 네.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이긴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현대위아는 목표가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2라운드는 놀자입니다. 리오프닝도 되겠죠.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야, 둘 다 하나는- 큰 엔터테인먼트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쟁쟁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가수들, 네, 아이돌들. 아이돌들이 가수. 포진되어 있죠. 예. 예. 전 개인적으로 그 가수들한테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가수는 가수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JYP 대 하이브 종목이 좀 하나는 코스닥이고 하나는 코스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골라 주실지 완전 차트가 달라요. JYP는 지금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하이브는 반대로 약간 횡보, 네. 지금 매물벽에 묶여있다 살짝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선택부터 JYP, 하이브 둘 중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JYP 그리고 하이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 JYP는 무조건 고점입니다. 아, 지금이 고점이에요. 고점이다. 왜냐하면 네. 투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고점이고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심리적인 일단은 선은 좀 넘었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를 좀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 측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더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하이브가 유리하다. 근데 여러 가지 비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업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좀 다를 수 네. 있겠지만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국이가 라스베가스 가기 지금 하루 전나서 정국이?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하이브, BTS.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하이브를 고르신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거 해석을 고르신 해야 돼요. 건가요? 방송 네. 잘해야 되겠어요. 네. 저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미시라고. 있는데, 네, 아미이기도 하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런 또 이제 모멘텀이 터질 줄을 몰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차트 정상 가가지고 네. 지금 현재 BTS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슈퍼엠이 아마 슈퍼주니어 그 멤버들 잘 나가는 애들만 딱 뽑아가지고 또 거기서. 그 예. 세 개 딱 아티스트 저는 아티스트라 부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티스트들만 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재료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 게 JYP는 지금 고점이다. 예. 지금 판단을 하고 이제 순환매가 돌 때 JYP는 이제 아마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올라갈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 그러니까 골랐습니다. 두 분 다 하이브를 골라주신 네, 거네요. 결론은 둘 다 하이브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BTS가 그 200 차트에 먼저 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M 소속의 슈퍼엠이 두 번째로 갔었고 네. 이번 스트레이키즈가 이번 세 번째로 그 매니악이라더라고요. 어제 그 네, 노래를 그렇죠. 들어봤는데 미니 앨범이죠. 노래 좋아요. 그래요? 모르고 들었는데 노래 괜찮은데 했더니 200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봤더니 저의 스트레이키즈. 귀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정확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 단기 호재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번 이 200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스타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턱에 간 것도 아닙니까? 사실 단기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요? 왜냐면은 하이브도 지금 BTS가 그때 빌보드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력이 엄청 났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코로나 리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제 트와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수들이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이미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올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이상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JYP 어디에서 이렇게 기사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네. 뭐 이제 신인 모멘텀이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4년에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게 초창기에 이제 원더걸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동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아,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는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일단은 BTS가 선두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원래 침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미국에는 세계적인 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식축구라든지 네. 아니면 농구, 슈퍼볼. 예, 슈퍼볼이라든지 몇 개 세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초청 인사,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 전에 먼저 나오는 오프닝 가수들을 예. 대부분 이렇게 포진을 시켜요, 이런 데다가.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걸스도 처음에 어떤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가수협회에서 세컨으로 처음에 오프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행사하면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인지도를 많이 올렸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는 예. 그러니까 전략적인 방식 자체가 JYP는 해왔던 방식이에요. JYP는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 뭐 스트레이 키츠 이 친구들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빌보드에 200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옛날에 방식대로 해서 하면 충분히 JYP도 계속 승승장구 동일하게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느낌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순서를 네. 안다. 순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은 이게 상으로 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투심이 작용했다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이 많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투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인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이, 주가를 봤을 때 네, 너무 고점이라는 너무 거는, 많이 예, 올랐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아, 위험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수익을 내기에는 하이브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네. 주신 거네요. 네. 네. 최근에 트와이스도 아마 일본에서 돔 공연을 했던 맞아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만석이었겠네요. 네, 꽉 차가지고 예, 인별그램 보면은 그냥 온통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JYP가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했었는데 두 분은 하이브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결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JYP 하이브입니다. 역시 오, 하이브. 모두가 하이브를 또 골라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곡 좋아합니다. 예. 네, 잘생겼어요. 전 B를 좋아해요. 네. 아, 아, B B. 잘생겼죠. 네. 네.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잘생겼어요. 아, 그렇죠. 모두가 다 예, 잘생긴 예, 그런 아래도 그룹. 잘생기고. 네, 그러면 김도론. 네. 다 잘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현대위안은 우리 김영우 전문가가 해주셨으니까 JYP 관련해서 최현우 전문가가 전략 좀 잡아주세요. 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강하네요. 예, 상당히 강합니다. 네. 뭐 끝없이 올라가고 조정 한번 조금 잠깐 주춤했다가 올라가는데. 근데 저의 고점이다. 예, 지금 고점인데 그래도 7만 원은 제가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게 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설명에 7만 원 정도는 그래도 올라 도달해본 적 없는 가격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점은 일단은 목표가는 잡아놔야 되죠. 예,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올라간 종목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목표가는 7만 원 잡되 왜냐하면 워낙 상승적인 그 모멘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 7만 원 정도 잡되 사실은 그 목표가는 목표일 뿐이고 네. 좀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길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약간 눌림목이 있을 때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네. 건강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목표가를 정해라면 장기적으로 7만 원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JYP는 장기적으로 7만 원 신고가가 됩니다.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 하이브가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자, 그럼 8강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3라운드는요, 화장품 대 항공입니다. 그 리오프닝으로도 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좀 네. 알쏭달쏭합니다. 네. 자, 우선은 올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와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니모리, 아시아나항공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최인호 전문가님. 뭐가 많이 드십니까? 저한테 먼저 왜냐면 물어보시나요? 너무 저는 이게 왜냐면 두 종목이 어려우셨어요? 좀 어렵네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어려워요. 저는 완전 쉽게 결정할 줄 알았는데. 네. 아시아나는 저도요. 아니 아시아나는 맞기는 맞는데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네. 화장품주보다는 항공주. 그렇죠. 네, 화장품주는 많이 좀 하락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왜 하락세요? 네. 저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소비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브랜드를 믿고 네. 화장품을 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성분을 좀 좋은 성분을 가져와서 그런 브랜드 없이 노브랜드 전략이죠. 그쵸, 노브랜드 전략으로 진짜 네. 계급장을 띄고 붙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SNS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저가 전략으로 많이 지금 퍼져 있고 사람들의 네.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화장품을 좀 공부를 하고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요즘 군대 어플도 많잖아요. 어쩐지 맞습니다. 향기로우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한국적인 남자입니까? 또 언제 또 저의 향기를 맡으시는 아유, 거예요? 풀풀 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해서 그게 이제 현금의 창출 능력들이 쪼개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여기 지금 중소 브랜드들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중국의 소비를 지금 믿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중국이 계속 봉쇄력 내려지고 좀, 그쵸.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소비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이 좀 늦춰지고 있다. 네. 거기 이제 지금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골랐고요. 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저번에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거 오늘 오늘인가요? 네, 오늘 이미 달성을 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더 여력이 좀 크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 지금부터 또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전도 괜찮다. 네, 두 번째 도전도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가 2년 만에 지금 오픈을 하는 거라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국제선 여객기에 대한 그런 오픈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오픈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밀고 당기기의 그런 업황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사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화장품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정액기는 일단은 아시아나를 정했지만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400개 정도 매장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많은 그래서 거죠?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K-뷰티의 어찌 보면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은 사실 온라인으로 사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색깔, 뭐 감도 이런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져봐야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매장들을 많이 줄면서 네. 이제 회사들에게 그걸 했죠. 직원들에게 이걸 어떻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하겠냐. 그래서 네. 스마트적인 스마트 데이터를 방식을 채용한 거예요. 스마트 데이터요? 예, 스마트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회원이면 내가 자주 쓰는 화장품 그게 네.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면 그 사람은 이 제품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미나이커가 네. 저기 뭐야 토니모리에 가면 네. 거기에서 항상 색조 화장만 산다. 삭제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죠. 저거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렇죠.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시해주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오너도 바뀌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좋네요.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는 네. 화장품 회사가 이 회사뿐만 아니고 너무 여러 회사 너무 방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스타일장 자체는 왜냐하면 해외 뻗어나가거나 아까 말한 네. 중화권이라든지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뻗어나갈 수는 있지만 네. 항공을 무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리오프닝도 뿐만 아니고 예. 항공 수요도 많이 늘기 때문에 네.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큰 항공 화장품은 예. 수많은 여러 종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길거리에 보면 네. 지금 딱 그 토니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니스프리 붙어 있고 그 옆에 에뛰드 하우스 붙어 있고 약간 이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세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나? 약간 이런 생각 맞아요. 들거든요. 세트처럼. 옛날 살던 데 네,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예. 저는 뭔지 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음료수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도 팔고, 팔아요, 그래서 네. 거기 이것저것 다 그래서 해요. 예, 그래서 선택 못하고 음료수 사들고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좀 네. 약간 뭐랍니까 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예. 네. 단기적인 시각과 수익 창출에서는 아시아나를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토니모리가 뭐 새치 염색 전용 예, 예, 그 맞습니다. 샴푸 낸다고 그것 네. 때문에 되게 지금 핫 이슈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기능성 제품을 화장품 업체에서 이렇게 제출을 할 때에는 좀 네임밸류가 있는 쪽을 소비자들이 많이 고르지 않나요? 그러면 주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요즘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홈쇼핑 가면 네. 샴푸 같은 그런 게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감으면 그리고 머리 구성이 감으면 좋아요, 감으면 구성이. 막힐 때 구성도 좋고 네, 많이 줘요. 뭐 5개 사면 하나 더 주고 맞아요. 네. 오늘 웹으로 사면 2,000원씩 빼주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시청자들이 녹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기능성이잖아요. 네, 기능성이지만 그런 네. 비슷한 종류들이 특허를 받지 않은 이상은 네. 단독이 아닌 이상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나요? 예, 근데 좋은 점은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뭐 패티 강아지라든지 이거 반려묘 같은 그런 사업에도 같이 진출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기업이 뭐가 잘 안 되면 네. 이것저것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터지면 또 대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또
회사의 또 힘도 봐야 되죠. 뭘 하려고 노력하구나. 네. 그런 점도 일단 봐야 되지만 네. 이 종목을 좀 두 개를 잘못 붙여놨습니다. 예, 아시아나하고 왜 이걸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의약에 대한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기능성 말 그대로 기능성입니다. 아, 맞아요. 네, 의약품이랑 다른 거죠. 그거 홈쇼핑에서도 도움을 줄 수 네 있음, 맞습니다. 이거 어, 큰일 도움을 납니다. 줌 네. 이런 거 되게 네, 예민하게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자 그 법들이 네, 굉장히 네. 세기 때문에 맞아요. 기능성으로 이제 출범이 된 거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이제 기업도 네. 탈모성 이제 네. 화장품 탈모예요? 네, 그 탈모성 화장품을 기능성 그 샴푸를 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수치가 높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재를 받았어요. 제재 그래서 받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거 예민하게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치 샴푸를 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새치를 다시 이제 이렇게 뭐 다시 안 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새치를 케어해 준다는데 이제 염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새치 그러니까 샴푸랑 여기 염색해 주는 보면요 거 단어가 새치 케어예요. 새치를 케어해 준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새치 이거 좀 애매하게 나네. 흑채를 안 나, 흑채 뿌리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케어. 아, 흑채로 대신 제가 대답하는. 네,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쨌든 이제 항공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아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실지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새치 샴푸를 런칭한 토니모리. 확실하게 아시아나로 다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네. 토니모리 관련해서 오늘 신제품 런칭도 한 것 같고 또 낙폭과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격 전략 좀 간략하게 잡아주십시오. 가격 전략은 목표가 5,200원. 그만큼 짧게 잡았습니다. 5,200원까지만 보고요. 네. 아마 오늘 터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저는 그 정도. 했어요. 네, 맞죠. 5,240 원. 네. 다시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네. 거기 부분에서 이제 저항대에서 이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다른 리오프닝주를 차라리 봐라. 네. 결국 리오프닝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정되면 가장 먼저 또 수급이 들어올 섹터 중에 하나니까요. 네. 다른 리오프닝주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네. 별로다. 네, 종류가 알겠습니다. 너무 많다. 네. 네, 그러면은 세 분이 모두 다 항공주 아시아나 골라주셔서 아시아나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토니모리는 목표가 5,2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8강 4라운드 진출시켜 주세요. 네, 라운드. 자, 4강 4라운드. 일동제약하고 메디톡스인데요. 이제 일동제약 쪽에서는 오늘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산 뭐 이런 코로나 치료제를 일본 회사랑 좀 만들어 간다 뭐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메디톡스 쪽에서는 또 대표적인 3대 보톡스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 국내 기업들끼리 싸우다가 네. 이제 좀 다시 좀 진출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동제약 대 메디톡스 8강 4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게 네. 좋으신가요? 저는 메디톡스입니다. 네, 일동제약은 이제는 지금 잡으면 쉴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쉬어야 됩니다. 네. 뭐 이제 재미로 이렇게 비중 조금 해가지고 네.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과하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의 그런 모멘텀은 결국에는 네. 치료제가 나오면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고평가다. 근데 될만합니다. 왜냐면은 팍스로비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이외에는 국내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일동제약이 지금 가장 좀 유력한 편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이 또 되고 있어서 네. 뭐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다 백신 치료제들, 치료제들 다 이렇게 주가 이렇게 사보신 분들은 네. 그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말자. 네네. 예, 그래서 일동제약이 아니고 메디톡스를 골라주셨고요.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요? 지금 메디톡스는 싸움닭 기업이지 않습니까? 싸움닭.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하고 엄청 아시다시피 싸웠죠. 예, 네. 대웅제약하고 이 보톡스 원천 기술을 가지고 둘이 싸웠는데 네. 한 몇 년 동안 끌었죠. 그게 한 3년 이상 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 싸움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메디톡스 인제한테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런 사이에 GS가 네. 휴재를 또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입니다. 막 중국에다가 치고받고. 그렇죠. 중국에다가 또 수출을 당근먹고. 하는데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또 또 소송에 걸리면서 완전히 싸움닭이 먼저 시작이었는데 네. 네. 지금 제가 본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들이 싸움을 하면서 휴젤 쪽이 사실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사이에서 치고 나가는군요. 그렇죠. 사회 치고 예. 나갔죠. 그래서 원래 국내 기업끼리 원천 기술 가지고 사실은 싸움이 원래 대부분 협정을 맺거든요. 어느 선까지만 하고 하는데 상용이 너무 같은 자기권에 대한 걸 너무 하다 보니 네. 주가까지 너무 좋은 기업이 반토막이 내렸다가 지금 네. 뭐 13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무튼 좀 안타까운데 제가 왜 일동제약에 한 표를 드리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하고 바이오는 다르게 보는 게 좋은데 네. 이 제약이 바이오와 같이 뭉치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지금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차트에서. 제약과 바이오가 시너지를 낸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제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아픈데 감기약 안 드실 겁니까? 아프니까 먹어야죠. 피곤하면 뭐 무슨 아로나민 골도 먹죠. 그렇죠, 여러 이게 가지. 일동 제약이에요. 아, 아로나민. 네, 아, 일동 그룹에서 나오는 아로민 제약. 예. 네. 일동 후디스도 있고 일동이랑 아, 그래요? 기업 후디스. 자체거든요. 아, 분유도 있네요. 네, 그런 분유, 뭐 네. 있습니까? 네. 하루 만인가 3일 만에 300억 파는 게 있어요. 완판된 게. 뭔데요? 뭔가요? 아로나민? 하이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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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는데. 장민호 그 단백질 음료 하이뮨 마시는 아, 단백질. 광고하는 거 들어는 아닙니까? 봤는데 아, 그래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이뮨은 아, 광고 요즘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죠. 하이뮨. 예. 그 홈쇼핑에 3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일동 자체 기업이 네. 일동 이제 홀딩스랑 같이 하면서 아우르면서 이게 탄탄합니다. 일단은 예. 이게 사이즈 자체가 라인업이 탄탄하다. 탄탄하죠. 아, 그렇군요. 그다가 신호키 제약 일본과 함께 손을 잡았는데 네. 국내 제약은 옛날부터 모든 게 일본 제약사 손잡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방 기술이 있고 네. 일본은 미리 서양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또 수많은 인체 실험에서 기본적인 그게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일동제약은 상승세는 차트와 투신과 모든 게 봤을 때 이게 더 그러니까 과한 거 유리하다. 아니라는 얘기죠. 아, 과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10배까지 아니 CS 윈드 보십시오. 13배까지 올랐는데 이거 뭐 몇 배 올랐다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군요. 아,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 드디어 엇갈렸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아, 뭘까요? 일동제약일까요? 어. 아, 이런. 이번에도 겹죠. 아, 이런. 아,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권행코님은 뭐가 더 아로나민 보이세요? 고지 사 먹지 마세요. 이거. 아로나민 골드는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아, 그런가요? 칼로리가 있나요? 아, 밥이 몰랐어요. 많이 먹힙니다. 밥이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다른 거 먹는 편이고. 아, 일동제약은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이 수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판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일동제약은 충분히 좀 들었었고 메디톡스를 좀 선택하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매력 좀 알려주세요. 메디톡스는 지금 일단은 그 이제 보톡스에 대한 그런 악재성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메디톡스를 골랐지만 네. 지금이 네. 반등 시점이라고는 확실히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다시 한번 구축이 되고 있고 네. 여기 모멘텀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거 이제 저점을 잡아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찌됐든 이 메디톡스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메디톡스 근데 제가 그런 거죠 이제 일동제약이랑 메디톡스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일동제약 분명히 지금 감기약 다 팔리고 있고 예. 네. 그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고점의 매도 시점을 잡아내는 게 과연 쉬울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일동제약은 안 건드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예, 결판이 났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일동제약 그리고 메디톡스입니다. 야, 한 표가 나왔네요. 일동제약이 한 표로 이겼습니다. 아, 네. 아로나민 누가 고지 투표하셨나요? 드십시오. 네, 그러면 일동제약. 우리 시청자 투표 결과에 의해서 일동제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메디톡스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메디톡스는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목표가는 15만 원까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까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동제약 4강 진출시키도록 하겠고요. 메디톡스는 15만 원까지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라운드, 8강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 4강 진출시키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죠? 네. 예, 4강입니다. 예, 4강 보여주시죠. 자, 4강에는요, 완성차에서 기아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BTS를 갖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그리고 4강 2라운드는요, 네.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일동제약이 아주 치열하게 메디톡스를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기아와 하이브. 네. 네, 각 분야에서 되게 두각을 드러내는 두 업체잖아요. 그죠. 이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골라보시죠. 하이브를 고르겠습니다. 네. 하이브.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은 하반기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눈앞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에 또 도움이 되려면 지금 엔터주들이 일단은 계속 네. 부각을 받기 때문에 하이브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갈 길이 멀다 더 네.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관점인 것이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 하이브와 관련해서는 이제 좋게 보신다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제 기아와 관련해서는 차트 보고 있으면 좀 과대 낙폭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우 전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기아에 대한 그런 투자도 지금 감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아직 그 이제 어찌됐든 그 이제 돈이 들어가시면은 네. 좀 답답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요. 긴 횡보를 하다가 이제 또 빠져요 또. 예. 또 빠지고 또 저기서 또 행보하면은 많이 또 힘드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기아를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위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에 추후에 이제 NFT라는 사업까지 결합을 한다면 매출은 더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BTS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BTS가 원래는 하이브의 대부분의 그런 매출을 차지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네. 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고 네. 그거를 지금 다른- 커버하고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 하이푼이라든지 아니면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남자 배우, 네, 남자 맞습니다. 근데 그룹.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을 일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네. 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세븐틴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세븐틴이 좀 강력하죠. 최근에 아주 네. 강한 노래. 예,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세븐틴.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로 본다면 이제 그 기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제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거 이제 합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포함되어 있는 그거를 네.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이 안 나요. 네, 갑자기 생각이 뭔지는 안 났어요. 알아요. 네. 예. 그 이제 미국 기업을 넣었었죠. 네, 몸집을 굉장히 키워 나가고 그렇습니다. 진행 네. 중입니다. 진출하기도 편해지고요. 네, 미국에. 맞습니다. 그 의장 방시혁 의장님이죠. 네. 굉장히 똑똑하세요. 사업도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인상은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네. 서운함이죠, 서운함. 근데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좀 많이 써있해졌습니다. 네. 보톡스 맞으셨나요? 네. 하이브 메리톡스. 모멘텀이 충분하다. 네. 저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예. 끼어들지 마세요. 메리톡스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너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하이브와 관련된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대 하이브 4강 1라운드입니다. 역시 하이브를 더 많이 선택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기아와 관련한 가격 전략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 240만 대. 네. 거의 국내 일단은 뭐 큰 회사지만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 멕시코 공장까지 지금 생산량을 누리지만 사실은 이 주가는 너무 주춤합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시장이 어찌 보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이걸 차트를 보면 답답하지만 네. 그게 좀 크게 잡아서 그냥 8만 원 그냥 가겠습니다. 8만 원. 자, 정고점까지 가는 거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상반기 시장에서 재료들이 너무 안 힘듭니다. 좋고.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는 하반기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으로 좀 길게 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완전 초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네요. 8만 원까지 도달하려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진출시키도록 하겠고요. 기아는 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4강 2라운드 진출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2라운드에는요, 네. 항공주 쪽에서 아시아나항공, 또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또 다루었었던 그런 그렇죠.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토니모리랑 붙어서 이겨서 올라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동제약, 굉장히 팽팽한 그런 가운데 한 표 차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표 꼭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아시아나 항공과 일동제약, 어떤 걸 더 좋게 보십니까? 아시아나죠. 네. 아시아나항공. 자, 우리 최인우 전문가는요? 저는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계속 밀고 가시는군요. 네, 단기적인 걸 봐서 좀 가야죠.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들의 선택을 좀 도울 수 있게 네. 우선 최인호 전문가 일동제약 매력 포인트 하나 쏴주시죠. 일동제약은 일단은 일본의 신호기 제약과 이렇게 같이 공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도 그 먹는 치료제. 먹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파트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고 반응이 나오는 환자와 반응이 네. 나오지 않는 환자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비교군이 예, 있군요. 비교군을 너무 잘하고 옛날에 일본 마루타 그런 것처럼
그게 사실 일본의 좀 성향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일본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은 지금 고점을 찍어서 언제 떠들지는 모르는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짧은 시간에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갔는데, 부담은 돼요. 근데 지금 제약을 지금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에 이렇게 조정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방식 보여주는 그거는 일동제약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일동제약은 단기적인 재료를 봤을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점이다. 네. 예, 수익적인 봤을 때는요. 단기 네. 수익을 봤을 때.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일동제약이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이제 일동제약 같은 부분에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이제 보복 여행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수요가 높다고 보지만 자동차는 좀 늦게 나와요. 근데 네. 지금 당장의 보복 그런 심리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여행이다.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나 그렇겠네. 항공에 대한 그런 예. 부분들이 네. 기대가 되고 지금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전후로 이제 다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서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항공 화물로 이제 많이 또 아시아나 항공도 그런 부분 실적을 채웠는데 이제 여객기로 그거를 탈바꿈해서 지금 이제 돌린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섹터를 봐야죠.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 네. 시장 전체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네. 슬슬 올라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준비를 투자자들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강에 와가지고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 확인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자, 아시아나 대 일동제약. 예, 아시아나가 네. 한신이 제꼈네요. 예. 아시아나 항공 결승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동제약 뭐 단기적으로 좋다, 또 길게 봐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고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도와주세요. 자, 일동제약 지금 제약주의 지금 꽃입니다. 예, 꽃을 한번 잘 보시면 상당히 네. 예, 그렇군요. 예, 상당히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예, 그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장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아유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약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도 66,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거로 예상됩니다. 66,000원이요?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가 손절가 잡아주세요. 예. 일동제약이요?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65,000원이고요.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6.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65,600원입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 네. 지지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라인 살펴본다면 저는 네. 이제 최대 57,000원, 57,000원이 저는 한계점이라고 봐요. 여기 부근에 온다면 여기가 만약 무너진다면 네. 파동이 무너지는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121평인가요? 11일평이군요. 네. 11일평에 대한 지지선도 좀 존재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파동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나 올라가도록 네. 하겠고요. 일동제약은 66,000원으로 최인호 전문가님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57,000원까지 김영호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57,000원 구간이 네. 굉장히 이제 또 수익이 아니죠. 손절 부분에서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급적이면은 6만 원 아래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네 최대한 밑에서 잡으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을 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결승전이네요. 네, 결승전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결승에 올라온 두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브 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 두 종목 모두 다 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이브하고 아시아나 항공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원하십니까? 저는 BTS 아미 알겠습니다. 하이브 하겠습니다. 팬심. 네, 그럼 팬심은 우리 아닙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알겠어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아시아는 합병하게 되면요. 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1이면 저기는 더 작아요. 1,000원에 1마일이 1.5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로 선택했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아, 속았네요. 저 아시아나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간 하이브를 좀 좋게 보시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시아나 항공. 사실 그 찾아보니까
이제 국제선을 오픈하면 그때부터 돈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슬롯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슬롯 제한이요? 슬롯 제한이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 권리랑 관련되는 건데요. 네. 이게 잘하면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슬롯 제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시아나항공한테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슬롯 제한. 원래 그런 게 제한된 게 보면 항공법 보면 네. 저가 항공들이 되게 그게 많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가 항공은 아침 새벽 시간대라든지 아, LCC요, 그러니까 LCC가 대부분 이렇게 예. 많습니다. 동남아 노선 같은 거 보면 예. 그 현지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밤에 출발해서 한국에 오면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그 제일 많이 붐비는 시간대는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그걸 대형 항공사들 쓰고 쉽게 말하면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대형 항공사도 최대한 하긴 여러 개가 아니니까요. 입국에서 네.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일 메인은 씁니다. 그리고 네. 기차 타고 저 멀리까지 140라인까지 가는 거는 다 저가예요. 티켓 싸면은 예. 한참 들어가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지하철 같은 예.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와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된 합병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노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풀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같이 중복적인 노선을 또 어떤 데다가 또 할지 아니 비행기가 하나로 뭉치면 또 큰 비행기를 또 가져와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렇기 때문에 경우수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합병 이슈는 참 좋은 거지만 이게 어찌 보면 또 여러 가지 안에서 또 내분적으로 또 항공에 관련된 저가 항공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내분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되는데 네. 그래도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경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여행 다 가면 좋죠. 예, 슬롯 제한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LCC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범위를 좀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남아 있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 하이브와 관련해서 두 분이 같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의견도 좀 보면서 오늘의 우승 종목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선택 보여주시죠. 자, 하이브 대 아시아나항공. 와, 압도적으로 하이브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뭐 시청자의 선택이 거의 예. 최종 결정을 돼버렸다. 네. 8강부터 결승까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승 종목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BTS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다 하이브 얘기하셨으니까 네. 최인호 전문가부터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좀 우리나라를 뭐 최고를 대표하는 일단 엔터주의자 일단은 소속돼 있는 우리 BTS 친구들이 있는데 네. 네. 이번에 또 라스베가스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일단 그렇군요. 참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었고 우리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 중에 사실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수익권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거의 물려가지고 또 내로 손절한 부분도 참 주의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약간 앞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기도 좀 힘든 종목이지만 하이브는 목표가 지금 제시는 35만 원을 보고 거의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전 충분히 35만 원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35만 원. 네, 김영우 전문가는요? 네. 네, 저는 목표가 좀 더 짧게 봐서 33만 원까지 일단 봤고요. 네. 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아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예요. 네, 이타카 홀딩스. 아, 그래서 저스틴 비버, 네. 아리아나 그란데를 품고 있는 레이블이죠. 네. 거기도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IP 부분에서 계속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가 IP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IP를 통해서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거기에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소통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었고요. 네. 코로나 이후로 그런 비대면에 대한 그런 플랫폼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거기에 안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NFT까지 결합을 한다면 네. 그 성장성은 다시 한번 또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까지 가격 전략 좋습니다. 세워주세요. 아, 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네. 저는 목표가 25,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결국에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물려서 그런 시기가 온다면 다시 네. 한번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대한항공과의 그런 이제 결합 부분이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도 지금부터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장님이 잘 하겠다고 또 오늘 또 그런 또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네, 네. 믿어야죠. 네. 네.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우승자 하이브는 최인호 전문가님 35만 원으로 제시를 35만 해주셨고요. 원. 김영우 전문가님은 3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2만 5천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요일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자는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